자, 오늘의 주제는요. 매출이 쉬지 않고 계속 뜨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고 싶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고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왕관의 무게를 건드리려면요. 내공도 많아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내셔야 됩니다. 아, 그냥 되겠지 뭐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팀워크를 만들면서 해내다 보면 그 자리에 가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애터미 사업이라는 게 필수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살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지?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너무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게 뭐 집값이 너무 올라. 근데 나는 별로 없어. 나는 성장도 안 돼 있고 내 매출은 별로 그리고 나는 점점 왜 가난해지지? 이런 생각 들면서 자꾸 우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탓이 아니라 근데 열심히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다 열심히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돈 공부, 돈에 눈이 띄셔야 돼요. 그래야 애터미에서도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돈의 개념을 정확히 받아들이셔라. 그래야 애터미를 반드시 해내야 되고 해야만 하는 이유가 더 선명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돈 공부, 경제 지식이 우리가 한국에서는요, 금융 공부를 제대로 시키질 않았어요. 교육을 받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살았지, 돈 공부를 안 해서, 왜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 거야? 하고 그냥 거기서 막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 공부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뭐 얕은 지식이지만, 그래도 저는 실제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그 흘러가는 시대 흐름을 보면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제 경험을 가지고 토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10년 뒤에 제 모습 딱 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또 앵무새처럼 얘기를 했네. 또는, 아, 저건 진짜 깊이가 있네. 이걸 저도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제 시스템이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제 그냥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열심히 살았어. 그 자꾸 가난해져. 난 집도 없고, 나는 왜 빚만 늘어나고. 근데 그 돈에 이제 막 대출을 무리하게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범하게 했는데도 가난해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 정부 탓이에요, 정부 탓.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해지는 이유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미국 정부가 돈을 푸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미국에서 정부에서 돈을 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물가가 치솟는 거죠. 그러면, 아니,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물가가 오르면 너무 힘들어. 돈 푸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는 아는데, 근데 왜 자꾸 정부에서는 돈을 풀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알면, 와,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겠네.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를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선명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터미에서는요, 여러분, 미쳐야 되잖아요. 내가 미치려면 그 이유가 정확히 선명해져야지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해낼 거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해낼 거야가 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자, 돈을 푸는 이유는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돈을 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부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5% 이자가 돈이 풀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2%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금리가 싸졌죠. 그러면 부채를 어떻게 돼요?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돈을 푸는 거예요. 물가가 근데 어떻게 돼요? 확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빚이 원화로 1억이 있었는데 물가가 두 배로 치솟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실제 나의 빚의 부담은 원화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진 거죠. 그럼 부담은 줄었지만 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쉽게 말하면 패스트푸드, 햄버거가 1달러에 내가 두 개를 사 먹었던 것이 1달러로 하나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사람들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한 60대, 70대 분들은 아, 왜 이렇게 요즘 애들은 뭐를 하면 오래 못하고 팍팍팍팍 바뀌고 열심히 안 하고 단순 노동은 아예 쳐다보려고 안 할까? 그게요.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건 전 세계의 일이에요, 여러분. 왜? 미국이 지금 어쨌든 돈을 풀면서 이게 다 전체적으로 나라가 지금 막 그게 영향을 받잖아요. 여기서 자 보세요. 코로나 때 우리는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겪어보질 않으면 모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에서요. 아주 역사상 최고로 미국에서 돈을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풀었다는 말은 돈을 막 찍어내서 막 풀었다는 소리예요. 그 돈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저도 이걸 좀 자세히 좀 오늘 자료를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좀 더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2020년도에서 21년 사이에요. 약 6조 달러 하나로요. 약 8천억 그걸 푸는 거예요. 아니야, 8천억이 아니라 8천조, 8천조. 오,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미국 GDP 25% 이상의 규모래요. 그러니까 25%라면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우리가 막 GDP 성장률이 올해 2%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아, 2% 지금 막 되게 낮은 치수로 나오는데 25% 성장이면요. 역대 미국 역사상 대공황, 금융위기, 전쟁 시기를 그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풀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지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셔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잘못이야? 이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보고를 찾아야 된다는 그 선명도가 더 생겨야 되겠죠. 내가 하는 일이 단순 노동으로는 물가를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물가 계속 치솟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판단이 서야 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지금 과연 계속 해야 되는 일인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걸 딱 보니까 답이 없어. 계속 올라. 근데 이때요, 한국도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풀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도 풀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22년 동안, 그 2년 동안 약 600조, 원화로 600조 이상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GDP 약 30%에 달하는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서울, 막 서울 집값이 막 계속 올라가고 다른 외가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요. 코로나 직후로 2년 사이에 평균 40%에서 5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들이, 아, 이제는 더 몰리는 거예요, 수요가. 왜 그쪽 서울의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는데 다른 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고, 그렇게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디였죠? 일본이 지금 도쿄는 막 오르는데 그 외에는 막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최고까지 갔다가. 그래서 저도 이런 현상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근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원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규제를 해, 못하게. 근데 원래 있는 사람도 더 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더 가난해지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그때 코로나 당시 때 뭐 집값이 제가 서울에 살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을 했을 때 서울에 살 때 전세를 살았어요. 그때 당시는 별로 막 굳이 집을 사야 돼 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세를 살았는데요. 집값이랑 1억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샀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전세를 샀던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2배로 올랐어요, 서울 집값이.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를 가면요. 거기가 완전 동대문이거든요, 저희 그쪽이. 제가 처음에 신혼집이. 거기가 이제 그 유동이 이제 거기 뭐야. 거기 어찌 화이자가 산 데가 있는데. 거기가 완전 그냥 허물고 아파트 그 건물이 들어서 갖고요. 일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 배가. 씨. 그래서 제가 어디를 했냐? 나도 뭔가 사야 되는데. 근데 저도
우리 엄마가 이제 빚으로 이제 망한 그런 무서움이 있다 보니까 절대 난 빚을 안 낼 거야 이래갖고 신랑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갖고 빚은 내지 말고 그리고 신랑 아예 아파트를 사고 싶지 않는데 제가 아니야 이거 한 채 있어야 돼 그래갖고 제가 인천 영종도에 집을 이제 사게 됐던 거예요 아파트를. 근데 여러분 그 결과 저는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저는 실제 서울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서울을 원하는데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제가 진짜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현실에서 자꾸 기사만 보고 사기 기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품이 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확실히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뉴스에서 말하는 노도강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서울에서 제일 가난하게 들어가는 중랑구라고 그 서울에서 제일 그냥 낮게 보는 지역에 살아요. 왜? 거기가 제일 만만하니까. 그래도 집값이 얼마야? 원화로 10억이에요. 그러면 10년 전만 제가 신혼 때만 해도 서울 집값이 그래도 평균 4 원화로 한 4, 5억 정도 되면 샀을 수 있던 금액들이 이제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인천에 샀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다 월세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 4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데는 신축 아파트긴 하지만 월세가 얼마 오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뭐 금액을 얘기하면 또 잘못될 수도 있을까 봐, 또 서울 거기 지역에서 욕을 먹을 수 있을까 봐 제가 지금 내는 거에서 4년 만에 60만 원이 올랐어요. 월세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제가 똑같이 그 시점에 샀던 인천에 저희 집은 5만 원 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현실로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정신 차려야 되니까.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실제. 투자를 해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제가, 여러분, 광기일 때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막 올라가니까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뭔가 씌렸어. 이게요, 사람이 뭐가 씌이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덜컥 샀거든요? 어떻게든 신랑이 안 하니까 제가 가계약을 먼저 300만 원을 걸고 내가 먼저 걸어놨어. 그리고 그냥 그거를 털컥 산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한두 달? 한두 달 있다가 제가 산 가격에 반토막이 났어요. 부동산이. 여러분 부동산으로 반토막 난 거 경험 주변에 진짜 없잖아요. 근데 제가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맨날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 괜찮아 우리는 빚이 없으니까 그걸 그냥 산 거니까 어차피 묻으면 돼 괜찮아 괜찮아 근데 속이 너무 쓰려 왜 서울에 그 동대문 그 집만 보면 아유 저거를 그때 샀으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화나죠 근데 다행히 제가 그 경험을 쌓으면서 아니야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흘렀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앞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거고요. 현재 미국 정부는요, 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건 뭐냐면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날도 막 물가가 막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터지죠.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올려서 돈을 싹 흡입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 뭐 고금리까지 갔었죠. 고금리 때 가니까 다 어떻게 돼요? 죽겠다, 죽겠다, 죽겠어. 막 이러잖아요. 금리는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그게 돈이 긴축으로 갔다가 이제 슬슬 너무 어려워지고 막 다 고용이 막 이렇게 잘리고 막 안 좋아지니까 정부에서는 요거를 풀었다, 조였다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잘 굴러가야 되니까 경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풀 거예요. 점점 지금 이제 금리 인하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돈이 고금리에서 이제 저금리, 저성장에서 이제 저금리 쪽으로 가겠죠. 이게 파고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한국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보면 코스피를 4천을 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반응이냐면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와. 막 나와. 제 가까운 저희 친언니도 하이닉스 형부가 박사잖아요. 근데 우리 언니는 그냥 산 게 아니고 형부 직원에서 보너스로 받은 걸 주식으로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냥 있었던 게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막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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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roblem 괜찮아 나도 재테크하면 돼 그런데 뭐 이게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한두 명이 뭐 이제 금융을 왜냐면 돈이 풀리면요 자꾸 주식이나 이쪽 갈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나 이쪽으로
저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거니까 여러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는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은 더 영끌해서 또 부동산을 더 살려고 하고 그게 터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이제 일본처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저는 아직 그래도 올라가는 상승의 폭은 주변까지 그 외곽 있죠. 외곽에서 버는 돈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게 이제는 별로 시간이 없다라고 많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팔기에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한두 명에서 나 돈 벌었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명이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 근데 어떻게 돼요? 계속 지켜봐. 계속 지켜봐. 근데 갑자기 또 저 옆에서는 나도 또 자랑하겠죠. 그게 둘, 넷, 여덟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야? 나만 안 했네? 뭐야? 거의 이제 그때 다 올라갈 때, 나만 뭐지 하면서 우울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니야.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면 조금만 투자해볼까?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또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과거는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넣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조금만 넣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넣기 때문에 많이 벌어요. 또 신기하게. 그러니까 또 내가 이거를 내가 원화로 1억만 넣었으면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라? 와 주변에서 돈 버는 것처럼 나도 돈 버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된다? 대출을 하죠. 영끌을 하죠. 막 주변에다 돈을 빌리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몰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올랐던 게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서 원래 빚이 있었는데 잘 좀 살아보자고 했던 게 더 빚을 안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너무 억울해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껄껄껄 이런 반복이 된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요즘에 뉴스 보시나요? 캄보디아 사건 지금 난리죠. 그럼 사람들이 아니 한국보다 캄보디아가 훨씬 더 못 사는데 왜 젊은 사람들은 그거에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아니 돈 많이 준다고 거기 왜 속지? 왜 가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문 변호사가 유튜브로 방송한 걸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왜 가냐면요. 빚이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왜? 그러니까 어떤 빚을 졌냐면 큰 빚을 졌을 때. 막 코인, 요즘에는 코인, 주식 막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시간에 벌고 싶어서 투자를 했는데 너무 크게 잃은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벌자니 어떻게 돼요? 그 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캄보디아 같은 데에서 당신이 한 1, 2년만 하면 이거 여기 캄보디아 오시면 원화로 월 700에서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래. 그냥 1, 2년만 대고생한다 생각하고 바짝 벌어서 빚을 좀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갈 때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거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이게 좀 뭔가가 이게 정상 기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든대요. 좀 찜찜한 느낌이 있대요. 근데도 왜 가요? 그 자기의 빚을 빠른 시간에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그냥 1, 2년만 고생하고 가자 했는데 갔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쓰이고 똑같은 범죄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마약을 먹이고 협박당하고 그렇게 도망 나온 사람들이요.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볼 수 있으시면요. 좀 봐보세요. 그 내용이 너무 똑같아. 딱 그래요. 당신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내가 한국에서 너 잡는 거는 그냥 너 하나 죽이는 거는 끝도 아니야. 쉬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진짜 무서워서 그리고 거기서 고문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해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입을 못 여는 거야. 그러다 보니 자꾸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마약 먹었어 방금. 너도 범죄야. 너는 네 나라에 가도 넌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게 근데 저는 이게 결국은 모든 거를 봤을 때 결국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게 너무 이제 그게 결국은 가난해지는 이유가 돈을 풀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정보가 너무 이제 많아지고 사람들은 똑똑해지고
이러다 보니까요. 자꾸 이쪽 그 빨리 금융 쪽이나 이런 쪽이 자꾸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빚을 내서 무리하게 해서 욕심을 내서 단시간에 벌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제가 더 애터미를 열심히 하게 된 또 계기가 뭐였냐면, 뭔가 사람은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만 잘 살면, 우리 애터미에서 회장님이 그러죠. 인생 시나리오에서 이제 공헌하는 삶을 또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멘토링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던 게 뭐냐면, 실제 저는 캐릭터가 괜찮은 게 뭐냐면, 전 개천에 용나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르조아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그리고 제가 애텀에서 성공을 하면 서민이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중산층을 많이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애텀이 같이 합시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고생을 바닥을 치면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 데이터들이 다 있죠. 그리고 저도 실제 부동산도 투자해와서 깨져봤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좋은 거를 이제 똘똘한 채를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애텀에서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 되면 그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때 하나하나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제가 재테크 요런 거를 그 성장 과정을 내가 누군가한테 알려줬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 멘토를 느끼면서 자기도 나는 우리 엄마가 가난해서 안 되고 이거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저도 공헌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진짜 애터미를 참 열심히 해야겠다. 왜? 애터미는요, 여러분, 물가 상승 대비 애터미는 멤버십, 인맥 자본으로 2배 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인맥이 팍팍팍팍팍 처음에는 오래 걸리는 것 같죠. 근데 팀워크가 생기잖아요. 2배가 아니라 진짜 훨씬 4배 이런 속도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글로벌의 파트너까지 다 들어오면. 그거를 믿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경제 거시를 보면서 야, 진짜 애터미는 필수네. 그렇다고 내가 사업을 하자니 요즘에는요. 트렌드가 뭐냐면 예전에는 대기업에 가고 오래 남고 이런 걸 좋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작은 소규모들이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리스크도 적고 그리고 그 단계가 바로 직계로 딱딱딱딱 소통되니까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왜냐면 AI가 있으니까 웬만한 처리는 다 그 단순 노동이나 이런 건 다 AI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이런 데가 좋다 하면 지금은 트렌드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적은데 효율이 많은 거를 더 기업을 더 가치를 느끼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애터미의 박완 계장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죠? 직원을 많이 안 뒀잖아요. 한 사람의 능력을 많이 해가지고 크게 갔었잖아요. 그리고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지금 우리 같은 애터미 지금 알리고 있는 사업자분들도 결국은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고용받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뛰면서 팀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해서 그게 힘끼리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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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서 전체 큰 틀을 만들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이건 진짜 땅이다. 그래서 저는 시대적 운명,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운도 중요한데 나는 진짜 시대적 타고난 운명을 받은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구나. 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애텀이를 알고 나서 다 엮일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럼 저는 정상인이야? 미친 사람이죠. 왜? 애터미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일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쫓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체력이 되고 힘이 있을 땐 괜찮은데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을 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지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들이 그냥 확 자포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뭔가 좀 더 선명한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되려면 이제 많은 이제 파트너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 관리나 그런 흐름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경제가 좋아질 때도 있지만 안 좋아질 때도 있겠죠. 그럼 내가 돈을 재테크를 잘 하고 있어요. 내가 계속 후원도 해주면서 내가 버텨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 공부를 하나도 몰라. 경제 흐름 하나도 몰라. 근데 에코노미, 그러면 누가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아, 저 사람이 그냥 카리스마 따라가지. 요런 사람만 하고 진짜 인재들은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디테일하게 비전, 가치를 정확히 얘기하면서 왜 해야 되는 게 이게 경제로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사업가들이 들어와요. 왜? 지금은요. AI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새로운 운명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지금 너무 불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게 불안하니까 금값도 치솟죠. 막 각자도 생활하 그러죠. 미국이 이제 경찰국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돈도 어떻게 돼? 불안 상태니까 막 금값 치솟고 막 주식 막 계속 오르고 막 폭등하고 막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항상 불안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면 돈이 보인다는 거죠. 돈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국 돈 원화로 10억이 탁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돈 다 어떻게 하실래요? 재테크, 저는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돈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요. 100%뭐 하냐면요. 부동산밖에 안 해요. 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요. 10억, 원화 10억도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왜? 점점 물가는 오를 건데요. 돈을 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 옛날에는 원화로 한 월 1,000만 벌어도 괜찮았거든요.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주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요 물어보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원화로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 여유롭지 않아. 딱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요. 그 부족해. 여유롭게 내가 놀러 다녀 택도 없어. 어느 정도가 여유가 생기냐? 한 원화로 월 2천 정도는 있어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다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옛날이랑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정말 그렇게 너무 빠르게 시대는 바뀌고 있고 그리고 단순 노동은 이제 사람들이 눈을 떴죠. 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아, 단순 노동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너무 똑똑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몸 공부, 마음 공부, 머리 공부잖아요. 근데 일단 애터미 처음에 몸 공부를 하면서 겪어야 되잖아요. 경험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을 육성시키면서 파트너를 성장시켰을 때, 키워나갔을 때 리더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때 진짜 이게 애터미가 이 돈을 벌잖아요. 애터미에서 수익이 생겨도 함부로 쓰게 되질 않아요. 왜? 너무 소중한 거, 이게 어렵다는 그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돈 공부도 결국은 몸으로 고생을 안 해서 번 돈은 쉽게 잊는다는 게 쉽게 쉽게 생각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그냥 땡돈을 버는 거 아니어도 그냥 자녀분들한테 앞으로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금융 쪽으로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엄마가 애터미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녀분들이 들어오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저걸 왜 해야 돼 이러는데 여러분 정확한 거는요. 내가 그 비전과 목표, 꿈과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이 애터미를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의 다 내공이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경험이고 이게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너무 재밌어. 그럼 자녀분들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올바르게 교육이 되면서 애터미도 잘하게 되는데 뭔가 애터미를 빨리 자식을 시키고 싶어서 내가 다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빨리 돈 되게 하고 그러면 자녀분들도 어떻게 돼요?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거는 간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 제가 뭐 모든 거를 이제 저하고 신랑이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제가 직접 해보면서 저도 돈 공부를 했던 거고 실제 또 뭐 국채 뭐 여러 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운의 재테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재테크나 이런 것도 투자 이런 것도 타고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럼 애터미도 타고난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다 타고난 게 있어요. 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타고난 사람만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 이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대표적으로 그 트로트 가수 중에 그 효녀 가수 누구지? 현숙이라 그런가? 갑자기 맞죠? 그분 노래 사람들 다 주변 평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괜히 주변에서 다 평이 뭐라 그러면 노래 더럽게 못한다 그러는데 스타잖아요. 그쵸? 노래는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스타잖아요. 왜? 이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미지도 중요하고 꼭 내가 타고나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요. 또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도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싫고 타고나지 않고 그래도 내가 꾸준히 하다 보면요. 좀 다른 타고난 사람보다는 부딪힘이 많겠죠. 그치만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경험의 내공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잘하게 돼요.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부동산은 전혀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남들 다 돈 벌 때 저 못 벌었잖아요. 제가 찌꺼리를 못해요. 그럴 때 우리 아빠가 위로를 뭐라고 해주냐면 야 운이 있는 거야. 자기한테 많은 복이 있는 거야. 너는 부동산이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죠. 나 대신 다른 거 다 잘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애터미에서 임페리얼 되고 하면, 그땐 부동산에 좋은 거 사면 되지. 이러면서 꿈을 키운 거죠. 근데 내가 애터미를 안 했으면, 저 집값은 올라갔는데 내가 서울집 똘똘한 집을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데 희망이 있는 거죠. 되겠네? 내가 우리 신랑이랑 나랑 돈 벌고 내가 재테크 뭐 주식이나 뭐 금융 부채 이런 건 좀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은 못해요. 왜? 결국은요, 여러분, 급하면 안 돼요. 제가 급했잖아요. 근데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이성을 잃어요. 모든 게, 단시간에 모든 게 급하면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운동되기 때문에 로또에 당첨이 돼도요, 이게 어때요? 흥분 상태죠? 그럼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죠. 축하해.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럼 이렇게 감정에 막 휩쓸리면 어떻게 돼? 이거 뭐 괜찮아. 그러면서 막 도와주기도 하죠. 근데 그 돈은 받아요? 다 잃어. 그리고 나도 재테크할 줄 몰라. 그래서 졸부들이 로또에 되면 또 잃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돈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큰 돈을 벌어도 빨리 있는데 쉽게 감정으로 되니까. 근데 돈 공부가 차곡차곡 돼 있고 돈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작은 돈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된다고 했어요. 저는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잘 될 것 같아요. 더 잘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를 보셨잖아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나 강남 살 거야, 강남 살 거야. 근데 강남이 점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강남이 안 되니까 뭐라도 다른 거 외곽이라도 사야지? 저 같은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 다 기회가 오더라 이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기회가 올라면 물가 상승 대비해 내 일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도구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뭐다? 애텀이다. 여러분 좀 설명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애터미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런 경제 흐름의 시대 흐름에 진짜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가 뭐 열심히 안 해도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이게 내 탓만 아니라 정부 탓도 있네. 근데 정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채 때문에 그래요. 부채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거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도구를 확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반드시 부업이든 뭐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업이든 얘를 꼭 가지고 가셔라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음, 이제 스킬 노하우를 이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출이 계속 저조하지 않게끔 떠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만 있으면 결국 매출은 계속 뜨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그 소비자 안에서 사업자를 육성시켜야 됩니다. 사업자를 만들어야 나 애텀에서 돈 벌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 알리고
거절을 받아도 해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회장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파트너를 성공시켜라라고 그랬죠. 그게 진정한 리더라고 했고 나의 통장보다 파트너의 통장을 더 살피면 진정한 리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예요. 본사에서는 현장을 뛰지를 않잖아요. 회장님 말씀 다 맞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들으면요. 알아들어 다. 머리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느끼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왜? 실제 내 스폰서들이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좀 타고난 게 뭐예요? 이 무대, 이렇게 방송, 요런 게 그 말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점점 이제 손길이 닿지 않는 파트너들도 있고 형제 라인도 잘 됨으로써 애터미가 잘 돼야 저도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공업 윈윈? 뭐 제가 뭐 착해서 베풀고 이건 아니고 저도 좋고 거기도 좋고 애터미도 좋고 하니까 제가 현장에 실제 회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도 파트너의 내 통장보다 파트너가 돈이 되게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못 알아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많은 분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지금 시대에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뭔가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주의 있게 듣고 뭐 두 번, 세 번 알아들을 때까지도 보고 막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더 책임감이 생겼고 더 공부를 더 하려고 하고 더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더 진솔되게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면 아무도 제가 초창기 때 아무도 몰랐던 파트너들이 이제 회원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저도 내공이 쌓였죠. 그리고 실제 돈을 애통해서 벌고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의 보석을 제가 만드는 법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한두 명씩 그리고 뭐 타라인도 막 저한테 고마워요. 제가 막 석세스 가거나 막 세미나 가면 영상 요즘엔 너무 치고 막 이래요. 그 뭐야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본인들도 뭔가가 답답했던 거를 저건데 막 그러면서 유레카 이렇게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형제 라인도 잘 돼야 같이 올바르게 돼야 좋은 인재들이 많아야 선의의 경쟁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도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내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쟤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현실의 나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샤를러즈 마스터님 스타마스터 계획 없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애텀에 조금 미쳤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개인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샤를로즈 마스터가 됐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해보니까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팀워크라는 거를 제가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돼요? 빨리 파트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뛰어가지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말로 한다? 아유, 못 깨달아요. 절대. 그래서 내가 이거는 다르다라는 건 개인의 능력이냐 팀워크이냐 요게 다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럼 애터미 못하냐? 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뭐 어떻게 된 거야? 배웠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와, 요런 사람도 있고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말이 오늘 제가 똑같은 색 오늘 무슨 색 입었죠? 시커먼 색을 입었죠. 스폰서의 색은 무슨 색이다? 시커매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저의 또 하나의 성숙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음, 참 인생의 그런 좀 참는 인내력도 생기고 저는 모든 게 애텀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인생 경험, 공부. 그리고 내가 겪지 못했던 것도 내 파트너들이 겪는 거, 또 내가 하면서 겪었던 거, 관찰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애텀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비전과 가치를 했을 때, 이 회사에 저는 확실한 비전과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그리고 나도 좋고, 다 좋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결국은 팀워크 사업이잖아요. 그럼 내가 손길이 닿지 않는 누군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막 하고 싶어 죽겠는데. 아, 누군가 멘토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반드시 잠재적인 대천에 용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 진짜 현실 막 저는 되게 그 뭐라 그러죠? 그 과장된 거를 되게 싫어해요. 실제 막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그 되게 효율적인 걸 더 좋아해요. 이게 백날 막 목소리만 큰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만약에 애터미에서 내가 샤론로즈 마스터인데 실제 제가 평균 원화로 한 8, 900 들어오잖아요. 부가세 합쳐서. 그러면 원화로 8, 900 들어오는데 남들은 왜 9년 근데 8, 900이 작지는 않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9년 차가 됐는데 그거밖에 안 벌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이거는 나의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팀워크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팀으로 해서 요게 올라오는 시스템 소득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만 잘해서가 아니라 같이 잘해서 올라오는 소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력, 시스템의 이 소득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한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보통은 제가 들어온 수익에서는요, 다 부러워하죠. 왜? 노동소득이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미쳐서 노동으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파트너까지도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상한선에 가야지만 다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이루면서 제가 더 튼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뛰는 거죠. 지금은 나만 벌면 뭐해?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은 아직 적게 벌잖아요. 저보다는 많이 못 벌잖아요. 비슷하게는 번다 해도. 그래서 제가 더 뛰고 그리고 제 데이터를 가지고 성장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옛날에는 내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할 때 사람들한테 원화로 200만 원 보여준다는 게 너무 쪽팔렸었거든요. 200밖에 안 돼.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는 단순 노동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쟤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노동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너 원화로 200밖에 못 벌어? 이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쪽팔. 막 말을 못해. 자신감이 없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맨날 임페리얼 마스터님 저한테 그랬어요. 야,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쪽팔려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면 파트너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얘기. 그거 작은 돈 아니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그 연금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제 연금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몇십 년 뒤에, 막 30년 뒤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30년 걸린 세월에 그걸 받는 건데 내가 세금도 내고 하면서 받은 돈인데 그런 가치의 시스템 소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얼마 된 사장님 되셨어요? 뭐 3년 됐대. 3년 만에 원화로 200이잖아요. 세일즈 마스터인데 오토 세일즈 마스터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다. 생각을 딱 바꿔주니까 이제 제 파트너 사님들도 이제 자기의 데이터를 보이면서 나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성장되는 거 보세요. 이러면서 당당하게 하니까요. 그 마력에 막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이제 교회 목사님, 그 사모님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취임식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그 잠깐 티타임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제주도를 가셨다 그랬거든요. 서울에서 다 막 안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그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홈페이지가 왜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셨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그 사람들한테 그 누군가가 당신 돈 버는 거 맞아? 데이터 좀 보여줘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왔을까? 라는 궁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데이터 이렇게 통장 보여주세요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 없었지. 안 보여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홈페이지가 없고 가입을 하려면 거기 그 전라도까지 가야 됐잖아요. 가입도 거기서 못 했잖아요. 없어. 안 보여. 뭐 그래도 안 물어봐. 이렇게. 그 물어봐 없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막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럼 누군가?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의 마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임페리얼님의 눈빛, 에너지, 확신 이거에 자신 있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어? 이거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물건도 써봤어. 좋아. 괜찮아. 그 주변에 전달했어. 그때 주문도 받더라? 주문도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렇게 사람들 팀이 생기는 거죠. 저도 센터 하고 싶어요. 저는 센터 할래요.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면서, 저도 여기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까지 이제 안착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터미는요, 내가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계보드를 볼게요.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보통 이제 한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중간 리더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요 중간에 얘기하는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이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 B, C, D가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E, F까지 그려요. F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E의 한 줄, F의 한 줄만 잡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E의 양쪽 줄, F의 양쪽 줄까지는 잡더라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사람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갔어. 양쪽 다. 그럼 자꾸 여기 밑에만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처음부터 탁 뜨는 거예요? 아니죠. 처음에는 좀 수동으로 나도 좀 쓰면서 전달 샘플할 것까지도 좀 갖고 있죠. 내가 샘플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내 파트너들도 있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순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전달도 하고 그 사람을 누워있는 사람을 뛰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E하고 F만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그 밑에만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물건이 쌓이면서 재고가 되면서 이게 이거 스폰서가 나한테 베팅을 시켰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되냐면 그걸 회전율이라 그러죠. 뭔가가 회전이 잘 되려 순환이 잘 돼야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E하고 F만 잡으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 물건을 다 전달도 하고 뭔가가 떨어지고 주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매출이? 최로죠. 그래서 여러분, 임페리얼님이 계속 얘기를 했던 게 6줄이라는 말이 내가 가입을 하는 건 2줄로 계속 당연히 뎁스를 잡고 내려가는 건 맞는데요. 사람을 만나는 거는 C, D까지도 만나라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A, B, C, D, E, F까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직급을 다 갔던 사람이라고 예시를 둘게요. 그러면 A, B, C, D, E까지 잡으면 너무 분산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A는 어차피 이제 알아서 하게끔 냅두고 C하고 D. 근데 여러분 이거는 A, E를 잡든 C, D를 잡든 A, C를 잡든 그거는 선택이에요. 위아래의 그 기준은 무조건 밑에를 잡으란 말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키맨으로 잡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C, D를 내가 잡았어. 거기 밑에 있는 파트너들까지도 내가 직접 소통을 해야지만 요 사람도 처음에 여러분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목표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을 찍는 게 아니라 유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지가 돼야 계속 매출이 계속 떠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맨날 생돈을 치는 거는 그게 베팅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투자도 하면서 시너지를 일어나게끔 하려면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뛰는 사람, 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시스템 타면서 애템 전달도 하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들을 내가 직접 밑에서 소통을 해야지만요. 요 사람들의 매출을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보세요. A가 우리 보름,
한 사이클 1일에서 15일, 투 사이클 16에서 말일 두 번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면 A가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한다고 칠게요. 근데 한 5일 남았어. 이게 되게 데이터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이게 30만 포인트 대 30만 포인트라서 그런가 봐. 조금 정말 신기하게 이 턱걸이 문턱들이 너무 비슷하게 뜨거든요. 한번 잡으세요. 좌측에 한 110만 포인트 떴어. 우측에 100만 포인트 떴어. 요럴 때가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제 산화가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도 선택을 해야 돼. 다음 사람은, 아이고, 이건 조금 힘들겠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그리고, 여기서 요번에는 요 사람 빨리 키워야 돼. 그러면 그 사람만 집중하라, 이거예요. 다 해주면 내가 없잖아. 그쵸? 내가 거덜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번에는 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게요 되게 중요한 게 그 한 사람만 잡으면요. 그 사람이 딱 물건이 어느 정도 전달한 소비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을 만들려면 없잖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깨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과연 유지가 될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두려워해. 근데 같이 도와줘서 해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딱 되잖아요? 딱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인지가 되냐면, 이건 처음에는 될까? 될까? 이렇게 되다가, 어? 되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되네? 네 번째 어떻게 되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에서 이제 어떻게 파트너들의 생각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해내야지 라면서 내가 그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더라? 사람한테 더 연락을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리크루팅을 하게 되고 사업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결국은 누워있는 사람을 뛰게 하는 거는 리더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저는요. 어떻게든 같이 팀워크를 짜가지고 도와줘서 해내게끔 만든다 이거.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게 한 세네 번 딱 되잖아요. 그럼 저한테 파트너들이 이제 그 맛을 알잖아. 하고 싶잖아 이제는. 그리고 밑에서 그 파트너들이 이제 소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캐시백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소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하 이렇게 하니까 팀워크가 되네 이러니까 이제 저한테 막 연락 와요. 샤론 로즈 마스터님 요번에 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요. 뭐 이래요. 그럼 제가 가라 그랬어요? 스스로가 뛰기 때문에 더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요. 내가 하고 싶으냐 내가 시켜서 해서 억지로 하느냐 이거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속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토 판매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B는 오토 판매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딱 오름에 200만 대, 한 210만 딱 떠. 환장해, 환장해, 진짜. 근데요, 여러분, 이것도 자꾸 도와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만 패지 말고, 하나만 잡지 말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자꾸 턱걸이 마냥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의 좌우에 그런 턱걸이들이 몇 명인지를 보세요. 그러면 너무 다 분산시키지 말고 그 하나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저는 좀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요번 한 번 했다가 또 다른 사람 또 잡았다 잡았다 이렇게 안 하고요. 연속으로 딱딱딱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 해내야겠다는 걸. 그러면 나중에는 조금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가서 만들어줘서 자꾸 뛰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파트너의 성공을 시켜야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한 번씩 쉬어도 된다 이거죠. 쉬면서 또 다음 사람 만들면서 자꾸 일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게 순환이 돼. 순환이 되면 요번에는 이쪽에서 직급이 유지가 되고 저번에 저기서 하고 또 다시 또 여기가 다 이제 순환이 되면서 또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연락이 와요. 나중에는 선의의 경제까지 하면서 그 샤론즈 마스터님 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이렇게 이페리얼 마스터님이 나는 막 서로 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이클의 회전율을 잘 하신 거예요. 그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둘둘 잡지 말고 셋셋 잡으라. 이 말이 요것도 첫 단추가 처음에 우리가 세미 세일즈 마스터와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향해서 가는 것도 똑같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 뭐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이렇게 갈 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막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들어 봤기 때문에 보석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하려고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무리하게 막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뛰면서 리크루팅도 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셔라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제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저는 나이롱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어머 애터미 사업을 똑같네 했던 말 중에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취임식이었으니까 이제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취임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직급을 달았을 때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은 그 직급을 받았다고 이게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의 권위의식을 가면서 이렇게 부러뜨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아씨 애터미 똑같네. 결국 애터미에서도 이 직급 배지를 잘못 달면 아주 깡패 마냥 이렇게 좀 하시죠. 가시죠. 조직에서 아웃되고 싶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빵 터졌는데 하트사님이 옆에서 아우 샤라나즈 마스터님 이게 애터미가 교회 말씀이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 이 교회 이 사람들을 보고 진짜 교회 막 너무 짜증난다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 중에요.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만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또 느꼈던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만 들으라는 소리가 그 소리네. 근데 애터미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변에 네트워크야, 다단계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소문을 내고 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치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제대로 사업처럼 하고 있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똑같이 보지 마. 다단계 회사도 좋게 하면 달라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데이터에 영상을 계속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보라고 했을 때 그래 애터미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은 막나 애터미 겪었는데 뭐 다 망하더라 막 돈 된 사람 없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회사의 경영 회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사원에 써 있잖아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하라.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보라 이거예요. 그 글만. 그 글 보면서 회사가 원하는 그 추진하는 방향을 회장님 강의도 듣고 회사 본사 강의도 듣고 그걸 보면서 그 기초 그 첫 단추를 잘 깬 다음에 하셔라 이거예요. 사람으로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교회 사람들 막 하도 저도 사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막 되게 안 좋게 보다가 그래 애텀이랑 그게 똑같구나 이게 전도처럼 하는구나 막 이거 그 되게 신실하게 믿으신 분들이 했던 말들이 이제 하나하나 애터미도 그렇게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 이렇게 모든 게 깨달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깨달음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음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할 수 있다,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꾸 내 파트너들이 이제 돈이 되고 비전이 보이고, 나도 될 수 있겠다 하면서 막 미쳐서 이제 뛰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속도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팔로즈 마스터님, 저는 돈이 없고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본인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럼 평소에도 내가 돈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항상 돈이 쪼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유로웠던 적이 있나요? 아니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유롭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항상 부족하다 그렇지. 그래서 누구나 항상 다 쪼달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뭐가 안 돼요. 핑계 대지 말고 그건 다 핑계다. 그리고 뭐 자식 때문에 뭐 세미나 못와요라고 하는데 저희 산하에 겹쌍둥이가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겹쌍둥이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겹쌍둥이가 뭐냐면 자식이 두 번 낳는데 두 번 자식을 낳았을 때 쌍둥이가 나온 거야. 아들 둘. 그러니까 네 명이 된 거예요.
아들만 넷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오, 뭐 신기하게 쳐다봐. 근데 그 부부가 애터미를 성공하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 때문에 못 와요가 아니고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두 부부가 세미나를 가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딱 보고는 어제도 제가 그 취임식에 오라고 했었는데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을 데리고 오라 할 때 정말 네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넷이가 너무 이쁘게 지네들끼리 잘 놀아. 있는지도 몰랐어. 그 중에 또 이쁜이 이모를 또 알아봐. 그래서 쟤는 임페리얼감이다 제가 그랬던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는 핑계예요, 핑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니 자식 때문에 더 해야 되지라는 말을 한편으로 잘 못했어요. 왜 내가 겪어보질 않으니까 진짜 내가 만약에 자식 있었을 때 나도 그럼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답답해 이런 적도 있지만 그냥 받아들였다고 존중을 해줬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겹상동이는 진짜 아들 넷이잖아요. 그거 장난 아니잖아요. 아들 키워보는 엄마들은 다 아신잖아요. 막 여자들은 막, 뭐, 진아야 조용히 해. 이래도 얌전한데, 남자애들 엄마들 어떻게 해요? 야! 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넷이라고, 넷. 6살, 8살. 근데도, 와, 그때 자식을 데려오면서까지 부부가 오고, 그리고 세미나도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성공시키겠다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맡기면서까지도 그 부부가 보통 중간에 갈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듣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핑계구나. 이게 내가 진짜 간절한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더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식이 하나 있는 부모는 이 정도 벌면 되지 뭐 그게 대충 할 수도 있던데 자식이 셋 있는 부모의 마음가짐은 다르대요. 왜? 뭔가 생각도 많고 근데 여기 넷이잖아. 그러니까 더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예뻐해 주셨던 어제 되게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반드시 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